안녕하세요. 태양각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인데요. 지난 한 3, 4일 동안 언론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영향이 크진 않았겠지만 아주 미미한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없었겠죠. 크진 않았겠지만 산지 태양광이 무조건 산지의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태양광 때문이다. 태양광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과 프레임이 너무 쌓여가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백데이터들을 준비를 못했다 보니 좋은 자료를 좀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요. 그거를 공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다른 것들을 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보다 근거들을 항상 남겨야 되고 모든 이야기들은 근거와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 돼서 지금 이런 영상들도 차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년, 후년, 3년, 4년 이후에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됐을 때 찾아보고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이후에 제 페이스북에 친구분으로 계시는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여기 황민수 선생님 자료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환경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 지금 국내 수준뿐이 아니라 세계경제 데이터들 에너지 데이터들 부분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저 작은 겁니다.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 정도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아주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기엔 너무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고 또는 백데이터가 항상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 들어왔다가 신기하게 제가 그 강원도 향로봉이라는 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이 보이고 금강산이 맑은 날은 보이는 자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이고 겨울이 가장 빨리 오고 여름이 거의 없다시피 5월달까지 4월 27일 날 폭설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었고 오늘 보여주신 데이터는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영상이 끝나면 데이터들을 다 남겨놓을 거고 데이터에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근거들을 첨부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거 주소들까지 지금 유튜브 쪽에도 남겨놓을 텐데 혹시나 데이터가 파일이 첨부가 안 되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들어가야 돼서 제가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더라도 제가 지금 공개해 놓은 카페는 누구나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내주셨던 자료 중에 이제 장마철 강수량과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 산사태 면적의 비교를 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산사태가 사실 예전 같은 산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산사태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치고 엄청난 산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래가 쓸려 내려오고 이런 수준은 산사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강수량과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기후가 정말 급작스럽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고요.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이 기후에 대응하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은 너무 작은 존재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기후 변화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 산사태 면적을 비교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17년, 18년 18년에 허가 면적이 폭증을 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가는 갑자기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고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인목 축적도 표고도 경사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산지는 예전에는 뭐 25도로 경사도를 잡았던 게,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건 가중치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 매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경사도 쪽에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산지 태양광이 많이 없어졌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평균 경사도 25도다, 평균 경사도 15도다 라고 얘기하는 개발형의 기준, 산지 전용 기준, 그 기준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을 잡는 기준표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경사도입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급한 데는 30도가 넘는 데도 있고요. 경사도가 낮은 데는 10도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경사도를 15도, 20도로 잡는 겁니다. 물론 규제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경사도가 15도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아무나 설비를 할 수가 없다. 15도 규제를 잡아서 산사태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과연 15도, 25도라는 기준을 누가 책정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산지 개발 허가 업체를 가면 못한다고 그래요. 허가도가 넘어서. 그런데 B라는 업체에 가서 금액을 3배, 4배 주면 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택지 개발을 하거나 전원주택 개발을 하는 데들, 지금 전원주택 개발은 아마 아직도 25도 미만일 겁니다. 저렇게 경사도가 높은데도 되나? 라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태양광, 제가 산지 개발을 봤을 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산지 개발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지 조림도 하고 개발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개발과 조림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론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베면 안 돼, 이건 아니거든요. 나무에 가면 지금 죽은 나무들이 썩어서, 지금 저희는 처가와 본가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죽는 나무들도 많고, 지금 같은 폭우가 오면, 제가 어제 그저께 제천을 갔다 왔는데요. 뭐 산비탈에 태양광 있는 데들도 둘러봤지만, 그 청풍을 지나가면 산지에서 떠내려온 썩은 나무들,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적당한 조림과 적당한 개발,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죽은 나무들에 대한 처리 문제들도 이슈가 되는 건데, 산지 개발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개발이 돼야 한다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산지가 무조건 개발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과연 그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타겟을 잡아서 찍고 가려고 하면 사실 잡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양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대한 이슈만 너무 부각이 되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황민수 선생님께서 정리해주신 자료에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법령이 바뀌었고 근거는 어떻게 되며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링크까지 포함을 해주신 자료가 있다 보니, 이걸 제가 혼자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도 근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대충 언급을 해드리고 지나갔던 부분들, RPS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FIT와 RPS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임야의 가중치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임야 가중치가 0.7에서 1.2로 상향이 되는 그 바로 전해 6월에 제가 2.4메가를 임야에 개발행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목은 임야였는데 그냥 평지였습니다. 제주도이기 때문에. 정책이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1.75% 저리 융자를 시설 자금의 9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준비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도 지붕의 임대만 가져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까지. 그런데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지붕 임대를 준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지원, 저리융자를 하는 게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한 개의 업체에 100메가, 200메가까지 대출을 몰아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작게
30kg, 20kg, 10kg, 50kg 보급하는 데에도 저리용자들을 몰아줘야죠. 한 개의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는데도 200메가까지 저리용자를 몰아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군가 어떤 업체들은 미리 알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비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운영되고 입안되고 유지가 되려면 목적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그러지 못하는 방향들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저희가 비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거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 뭐 되도 않게 쭉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번 자료를 보시면 근거와 시기와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조금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께서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떠먹기만 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중간에 제가 광고를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소중한 영상, 좋은 영상 만들어 주신 황민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공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카페에도 오픈이 되었고 영상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걸 많이 압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한 제가 정확한 것들을 오류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누군가 저보다 많이 아는 분이 아니라 조금 무언가가 필요하고 알고 싶은 분들에게 사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